자, 다음으로 이어서 계속 좀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변인 조승래 수석 부대변인 이어서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으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석 대변인 조승래 예,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십니다. 예, 예. 예, 지금 국회에 계시는 거죠? 지금 국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국회는 이제 본회의는 현재 정회 상태로 있고요. 그 국회 내부가 어제 계엄군의 이제 진입 과정 속에서 많은 기물들이 파손이 되고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이어서 예, 의장님과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직원들은 그걸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수습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2시 40분에 이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시 40분이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거의 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럼 탄핵 소추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내는 탄핵 수출안은 어제 벌어졌던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를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헌법기관에 대한 이 국헌 문란에 대한 내란죄 적용,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헌법과 법률 위반, 헌법에 대해서는 계엄법 위반 그리고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죠. 이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예. 근데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비상계엄이든 경비계엄이든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좀 간단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계엄 선포 요건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점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계엄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위기가 있을 때 관련해서 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상태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 하나 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의 심의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약간 시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엄법에는 통고와 더불어서 공고를 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절차적으로 다 하자가 있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의결을 하면 마찬가지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예, 마찬가지로 국회에 통고해야 되고 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들을 비상계엄 선포할 때도 그렇고 해제할 때도 그렇고 일절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럼 절차상 문제, 기본 요건상 문제 이런 문제로 들어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말 그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이 명백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내란죄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계엄이 선포가 되면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계엄의 그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는 그 계엄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이 결정이 되면 국회 즉시 통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계엄법 4조에는 심지어는 국회가 집회를 하지 않을 그러니까 폐회 중인 기간에는 대통령은 집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가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걸 계속 용인할 건지 중단시킬지 결정하는 것을 국회에 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는 계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 등 정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포고령을 반포하는 것 자체가 일단 당연히 위헌이고요. 예, 두 예. 번째로는 국회의원들의 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서 임강영 의원 같은 경우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상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도 담 넘어가다가 찰과상 같은 걸 입었는데요. 예, 예. 명백히 국회의원들의 집회를 방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깥에서는 경찰이 그렇게 했고 본청에서는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차단하고 또 수색을 하고 이런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국회가 집회를 함에 있어서 그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다 해서 내란죄 적용한다라는 것이 판례로 형성되어 있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보면 헌법과 예.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당시 CCTV를 확인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여야 대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또 여야 대표, 게다가 이제 국회의장까지 체포하려고 한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CCTV를 제가 확인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CCTV를 확인한 국회 관계자의 말을 제가 인용한 것이고요. 정확하게는 그런 것이고, 그럼 그런 것이 어떤 내용들이냐라고 봤을 때 이랬다는 겁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이제 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상적인 통로로 차단들이 못 들어가니까 2층에 있는 바깥에서 개머리판으로 유리를 깨고 거기로 진입을 합니다. 예, 진입을 해서는 그 진입된 부대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예, 한 편제는 3층으로 쭉 수색을 해서 들어가고 한 개의 편제는 1층 지하 1층으로 그렇게 편제해서 수색을 하게 됩니다. 요 일련의 과정들이 다 녹화가 돼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이게 어떤 것을 수색하는 것이냐. 체포조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대는 수방사 부대인데 이 부대한테 주어진 미션이 본회의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을 수색하면서 어떤 목적물을 찾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정황들이 체포조로서 의심을 살 만하다라고 국회 관계자의 이제 전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